이번 주도 변동성이 제법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지표들.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죠. 이제 CPI 지표도 제법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시장이 녹여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 거듭을 하고 있는데 8조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기일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약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업종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사실 물가가 오르든 말든 카지노 관련주들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해외여행의 어떤 그 풀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카지노 관련주들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관련주에서도 국내 카지노와 해외 카지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구분지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다우지수가 조금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확인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될 테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과 양적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CPI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 CPI 지표를 통해서 지금 3월의 물가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죠. 이게 그 소비자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7.9%였는데 이번 달에는 8.4%, 일단 예측치인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에너지하고 음식료 이쪽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지난달 기록한 6.4% 상승을 웃돌아서 6.6%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FOMC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4월 말에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표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뭔가 압박감을 좀 더 필요로 한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치가 물가 상승률이 2%였는데 8%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걱정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준은 이제 5월부터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자, 시장은 현재 5월 달에 연준이 0.5%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상당히 좀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쥐약인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익 성장률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천천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슬로우플레이션 말씀드렸었죠. 저성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뭔가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성장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 금리를
급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슬로우플레이션이 된다라면 아무리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비용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그 CPI 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13일이죠. 수요일부터 JP 모건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락의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은행주 쪽입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게 그 금융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 현재 보면은요, 그 순수익은 조금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금융 부분의 순이익은 22.9%나 줄었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것은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투자은행입니다.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예대마진이지만 우리는 투자를 거의 안 하죠. 그냥 돈놀이하는 은행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투자은행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들이는 모습인데, 시장이 안 좋고 불확실성이 좋으면은 투자하는데 조금 꺼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억 달러 투자할 것을 한 5천만 달러만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규모도 적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손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거 별로인 거 아니야? 뭔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향후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계속 부담감이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법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부각이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환경이 그다지 녹록지 않을 것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전망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조금 지배하는 모습들, 그래서 장이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인데, 발표되는 지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라면 또 이런 예상을 깨고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2650에서 278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갇혀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만기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일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가두리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2650에서 2780 정도면은 아마 그 양매도를 치는 전략들이 있었을 텐데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양매도 전략이 이제 범위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매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적은 시기, 즉 지금처럼 이제 횡보를 한다거나 바닥을 잡았다거나 이런 시기에서는 이제 수익의 어떤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죠. 물론 수익률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시장 방향성 결정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 특별하게 시장을 위나 아래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로 들어갈 거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내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는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저점 위에서, 즉 저점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이라고 합니다. 전략 후강이라면은 역시 만기를 염두에 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점권을 지켜내는 상태에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밴드는 2600에서 28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증권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금통위가 진행이 되는데,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총재가 공석이죠. 그러니까 공석이고 아직 그 한국은행 총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에서 이
금통위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금리 결정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리를 동결하고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지금 5월달 FOMC에서 0.5%나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좀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번에 금리를 올리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갭이 좁아진 만큼 또 이런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가상금리, 즉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 차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어떤 이탈이나 또는 자금 유입의 제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 주는 굉장히 그래서 상황 자체가 조금 부담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점권에서 나타나는 이 뭐 재료들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밴드폭을 조금 좁게 보고 대응하신 건 뭐 필요가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수가 올라오면 역시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수가 약간은 좀 답답한 국면들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셔더라도요, 지금 5일선, 21선, 61선 간의 그런 어떤 그 수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정도 또는 뭐 이번 주에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 후반부부터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지키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잘 세워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더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네요. 자, 삼성전자가 13% 넘게 하락하는 동안에 8조 원이나 개인들이 물량을 사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1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죠. 지금 6만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67,800원이네요 지난 금요일 종가가. 그런데 작년 종가가 78,300원이었어요. 여기 대비해서 13.4%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나 기관들의 매도가 일조했을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치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잡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들이 이제 8조 원 넘게 사들였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8조 원 넘게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관이 5조 8천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조 3,9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관이 더 나쁜 짓을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기관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되면,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한 그런 주체가 바로 기관인데, 기관의 가장 1등 매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을까? 금융투자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융투자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때리는 형태로 모습이 좀 들어갔을 거고, 뭐 지금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요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밑에 하방으로 잡아놓고 다른 종목도 올려놓게 되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때 그 물량을 받겠다라는, 즉 싼 가격에 사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이 언제 나올 것이냐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가 이 정도 나왔다라면 이제는 좀 받아줘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인데, 쉽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저점권에서 반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먼저 사기 시작할 거고요. 외국인들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물량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핑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뭐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 우려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건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스마트폰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수율 부진,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실적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은 잘 나왔다. 1분기에 지금 서프라이즈 수익을 좀 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니들은 왜 팔고 있을까? 얘네들이 지금
실제로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팔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게 뭐라 그럴까, 나쁜 리포트를 내면서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스마트폰 사업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데 나쁜 리포트를 내면서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수익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쁘니까 팔아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보실 때도 그때도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다 팔아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보면은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8만원대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안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런 부분 또 아니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아직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나 추세의 어떤 그런 그 상승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막 계속 물타기 하는 것은 그다지 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뭐 바닥으로 더 내려가든 아니면 반등을 치고 올라가든 뭔가 확실해졌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인수하겠다. 네, 삼성전자를 내가 이제 적대적 M&A로 내 걸로 만들겠다. 이제 이재용 물러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사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로서 뭔가 손실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말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망할 건 아니에요. 망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의 기회 포인트는 생기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여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업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 뭐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제 총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를 보고 있죠.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 정도가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 리오프닝 장세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금 소외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좀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을 계속해서 줬었는데 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행업, 항공업, 그리고 이제 카지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런 거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거나 코로나가 종식으로 가는 그런 엔데믹으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들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바로 그냥 실적이 현금으로 쌓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카지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14%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연초 대비 14%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직도 더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 3사 쪽에 있는 이 강원랜드를 보게 되시면 내국인 대상 카지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바로 그냥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바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국면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흑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있다면 강원랜드에 대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점권에서 한번 움직이고 가격이 매력적이다 생각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이런 분류로 같이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입니다. 요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은
좀 있어요. 왜냐면 해외여행에 대한 격리 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될 텐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즉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조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된다 해서 뭐 약간은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해외 입국객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변 국가들 또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 쪽으로 전부 다 번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이제 외국인 카지노들은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정도나 돼야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카지노 관련주들은 일단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강원랜드 같은 그런 내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장거리로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사줘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은행 실적과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지표, 그 다음에 만기일, 금통위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시장이 급하게 상승한다기보다도 만기일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갇혀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하방으로의 압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좀 있겠다. 다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지금 8조 원이나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언젠가 올라갈 거야, 계속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 갈 때, 추세를 좀 전환시켜 갈 때, 그럴 때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생각대로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포인트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매수를 더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아설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카지노 관련주도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카지노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쪽에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셔도 되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셔도 되지만 얘네들은 당장 뭔가가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입국이 되는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주변 국가에서 공조가 다 일어나야 되고 또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안전함 이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멀리 내다보고 대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권장해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는 복잡하지 않은데 투자자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투자의 소신을 꾸준히 배워야 하고 종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이제 간단한 이치인데 거기에서 뭐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이걸 가지고서 막 복잡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단순한 이치에 따라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월요일날 아침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진행되니까 또 그때 오셔서 오늘 이번 주에 시장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부분들을 같이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